남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했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결국은 본인이 꿈꿔왔던 것들 이뤄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 본질에 대한 생각과 본질에 대한 노력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꼭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혁신 전파사 최영욱 전진수입니다. 혹시 세상을 바꾼 5개 사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네. 이 사과를 베어물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류의 고난과 시련이 시작된 네. 그 사과가 있고요. 두 번째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세 여신들의 질투를 일으켰던 로마 건국신화의 사과가 나옵니다. 요게 두 번째 사과고, 세 번째 사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과예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뉴튼. 중력을 발견한 그 사과가 맞아요. 세 번째 사과고요. 오. 또 네 번째 사과를 세잔의 사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통주의적인 화풍에서 벗어나서 근현대 미술의 초석을 만들 만한 사과 그림을 그렸는데, 다섯 번째 사과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죠. 애플 그렇군요. 컴퓨터, 지금은 그냥 애플이죠. 아. 그래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예요. TV를 보다가 그 다큐멘터리에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사과가 세 종류가 있죠. 가운데 있는 사과는 안 썩었어요. 이 사과가 바로 기무라의 사과였어요. 이 기무라의 사과가 처음 발견된 건 도쿄에 있는 레스토랑 셰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방장이 사과를 사놓고 깜빡한 거예요. 그 깜빡한 사과를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발견한 사과가 썩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그 사과를 잘라서 한번 먹어봤대요. 근데 사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사과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사과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레스토랑의 사과 스프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6개월치가 밀려있다. 무슨 사과지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닿았던 정보가 바로 이 기적의 사과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오모리현,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사과가 가장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사과 농장을 하는 집 와이프와 결혼을 합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사과 농약을 뿌리고 딱 들어온 날 너무 심하게 앓는 거예요.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기무라는 어떻게 하면 이 농약을 쓰지 않고 사과를 키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족의 건강이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에는 기회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서점에 갑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 책이 자연재배라고 하는 책이었다고 하고요.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아무 농약도 주지 않고 작물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주지 않고 사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농약을 안 주니까 갑자기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나무는 썩어가고 꽃이 하나도 안 피고,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한 개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완전히 폭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무라는 어찌됐건 자기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성공을 번번이 못합니다. 이제 가정 생활도 좀 궁핍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구석에다 콩을 심고 감자를 심고 이제 그걸로 대신 먹어가면서 5년째, 6년째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기무라는 나무 하나하나를 붙들고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무야, 제발 살아다오, 죽지 말아다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아마 기무라의 심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6년 차까지 실패한 기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술을 한잔 하죠. 나무를 물색하던 과정에 저 끝에 달빛에 비친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나무잖아요. 놀래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이 건강함과 싱그러움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안에 존재할까? 그 이유를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물의 눈에 들어온 게 어마어마하게 무성하게 쌓여있는 잡초들인 거예요. 잡초들을 막 캐다가 땅을 만졌는데 땅이 너무 보드랍고 따뜻한 거예요. 기무라의 머릿속에 탁 하고 스친 생각이 한 번도 그 사과나무의 뿌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저 산속에 있는 저 흙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료를 주지 않고 잡초도 그대로 두고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당연히
그 6년 차에 7년 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그 비료로 또 농약으로 망쳐진 흙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짓을 또 계속합니다. 그러더니 흙이 점점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8년 차가 되고 9년 차가 됐을 때 그 넓디 넓은 과수원에 사과나무에 꽃이 폈다고 해요. 그것도 단 7송이. 그리고 그 7송이 중에 2송이에서 사과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차에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사과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과가 열렸을 때 이제 따가지고 팔러 나갔는데 볼품없고 조그마고 빛깔도 없는 사과니까 헐값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사갔던 사람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사과입니다. 그 도쿄에 있었던 주방장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아니라 누군가 거기서 그 사과를 산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올려놨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썩지 않고 향기로움이 남아있는 마른 사과. 일반적인 사과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다 보니 벌레들을 이미 다 없앴기 때문에 사과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사과는 탐스럽게 커지고 값싸게 많이 열리지만 스스로에 대한 내성이 없으니까 빨리 썩어버리고 그런데 기무라의 사과는 스스로 치유해서 썩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향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 지금이야 사실 무농약 재배가 흔하잖아요. 네네네. 이때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일이고 이것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관심 갖는 일로 만들어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기무라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이야기를 보면서 남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했고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을 텐데 꿋꿋이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본인이 꿈꿔왔던 것들 이뤄낸 이 기무라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그것도 자기 온몸과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매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굉장히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좀 괴로웠어요. 앞부분이 힘든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고 그 와중에도 본인은 그 철학을 계속 지켜가면서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보는 과정 내내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는 저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결국은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벌레가 생기는지 그 상황의 근본적인 거를 알아내는데 6년 이상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이겨낸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아까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내가 이겨내는 힘, 실패를 작게라도 막 해보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고 이런 사이클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도 이 사과나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관통되는 하나의 단어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꼭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어. 주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이었던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 그리고 어느새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도 그럴 거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야. 농약을 사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다라는 얘기를 기무라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경험이 그것을 지배하고 제약하는 고정관념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이나 지식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운 뭔가를 도전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 역시 그 경험과 지식이다. 와, 와닿네요. 겸손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고요. 또 하나, 사과나무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농약을 쓰지 않았어도 농약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병이나 벌레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졌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벌레나 병은 오히려 결과였다. 사과나무가 약해졌기 때문에 벌레와 병이 생긴 것이었다.
명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는 해충도 익충도 없다. 인간이 해충이라 부르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익충도 살아갈 수 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균형은 유지된다. 그러나 거기에 선악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우리에게 이롭자는 무조건 해충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은가?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결국은 자연의 이 메시지, 자연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듣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무라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기무라 씨의 사과나무는 뿌리가 20m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네. 비료를 안 주잖아요.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려면 표면에 있는 땅에서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들어가서 저 자연 땅 속에 묻혀 있는 저 기저에 있는 양분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조금 더딜지라도 이 본질에 대한 생각과 본질에 대한 노력을 나는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들, 반성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내가 또 초심을 또 잃어가고 있구나.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 있구나 하는 네. 반성을 또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